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으면 어떨까요? 손 떼고 운전하는 건 자율주행차하고 똑같은데 이건 컴퓨터 말고 뇌가 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드론도 복잡한 리모컨 없이 날릴 수가 있겠죠? 조종하는 거 배우러 학원에 갈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아직은 꿈입니다. 그래도 생각만으로 컴퓨터 모니터에 글자를 쳐넣는 마인드 타이핑은 진짜로 있는 기술이에요. 오스트리아의 한 벤처기업이 정신타작이라고 부르는 시제품을 8년 전에 내놨어요. 물론 장애인용으로 분당 10단어 정도? 분당 100단어가 넘는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지만 의사를 소통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뇌의 신호를 컴퓨터가 읽어서 다른 기계로 전달하는 기술을 마인드 리딩, 마음 읽기라고 부릅니다. 페이스북도 2017년에 뇌파로 글자를 입력하는 브레인 타이핑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만으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기술의 특허를 2018년에 벌써 받아놨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영화 엑스맨의 초능력자들처럼 정신을 집중해서 물건을 움직이는 그런 일이 가능해질까요? 안녕하세요. 놀란과학의 뉴트리노입니다. 뇌우주 탐험, 오늘은 세 번째 여행, 뇌와 컴퓨터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읽을까요? 지난 시간에 뇌지도를 그릴 때 안에서 그리기, 밖에서 그리기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죠. 뇌 안으로 들어가려면 뾰족한 침을 뇌 안에 찔러서 전기 신호를 측정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글자 A를 타이핑하고 싶다 생각했을 때 뇌 안에서 나오는 신호의 모양을 컴퓨터가 잘 기록해 놨다가 이거를 나중에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 겁니다. 밖에서 뇌파를 포착하거나 fMRI 사진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팔을 올리고 싶다 생각을 할 때 나오는 뇌파나 fMRI 영상 정보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로봇 팔에 이 신호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뇌가 운동신경에 보내는 명령의 패턴을 인공지능이 저장, 분석해서 거꾸로 마비 환자의 로봇 팔다리에 입력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꿈과 감정, 이성적 판단의 뇌신호까지 모두 해석이 된다면 남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독심술도 가능하겠죠. 아, 이런 뇌파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뉴로모픽 칩, 바이오 컴퓨터, 첫 번째 뇌여행에서 소개해드렸죠. 뇌의 구조와 기능을 흉내낸 반도체 칩을 만들고 인간의 유전자를 반도체처럼 정보의 입력, 출력 장치로 사용하려는 기술입니다. 뉴럽은 뉴런과 시냅스 연결을 모방한 반도체에 이어서 아예 컴퓨터 전체를 뇌와 비슷하게 만들려는 뉴로 컴퓨터, 신경 컴퓨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 HBP라고 부르는데요. 알파고의 딥러닝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기술로 뇌를 모방한 기술이죠. 근데 이 기술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드웨어도 뇌와 비슷하게 만들려는 전자공학적인 기술입니다. 이렇게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BCI, Brain Computer Interface라고 부릅니다. 인터페이스는 중개소라는 뜻이에요. 번역기, 통역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뇌에서는 전기 신호, 그리고 매그네틱, 자기장 신호, 화학 신호 같은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컴퓨터로 해석하는 거죠. 이 정보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인간은 잘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인공지능이 신호마다 다른 고유의 패턴을 구별해서 무슨 뜻인지 통역을 해줄 수 있어요. 지문인식하고 비슷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지문의 형태를 잘 분류해서 이 지문은 이 사람 거야 라고 컴퓨터가 판정을 내려주잖아요. BCI는 뇌의 지문 인식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필립스는 네덜란드의 삼성전자입니다. 의료기기 같은 고성능 전자제품을 만드는데요. 2년 전에 스마트 슬립이라는 상품을 내놨어요. 귀에 쓰는 헤드폰 비슷한 기계인데 잠잘 때 뇌파를 측정했다가 가장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소리를 합성해서 들려준다는 거예요. 꿀잠을 자도록 도와주는 기절베개가 아니고 기절 헤드폰인 셈이죠. 이렇게 뇌의 신호를 컴퓨터로 분석해서 우리가 일할 때, 쉴 때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 여러 회사에서 벌써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뇌기술, 브레인 테크놀로지, 줄여서 브레인텍이라고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헤일로 스포츠라는 기계를 선수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머리에 쓰는 전기 뇌 자극 장치입니다. 집중력을 높여줘서 경기 득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뇌에 전기나 초음파, 자기장 같은 자극을 줘서 우리가 뭔가 바라는 좋은 쪽으로 유도하려는 기술을 뇌 조절, 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박사님이 계신데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의 부탁을 받아서 우주인용 뉴로 모듈레이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 우주로 갈 때 우리가 약을 모두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인이 우울증을 좀 앓거나 뭔가 컨디션이 찌부둥할 때 뇌 자극기로 자극을 주는 거죠. 좀 있으면 아마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브레인 안마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각기동대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저는 TV 극장판 모두 다 본 찐팬인데요. 여기에 전뇌라는 인공뇌가 나옵니다. 뇌의 모든 작용을 전자화한 미래의 전자두뇌죠. 목 뒤에 연결 포트에 랜선만 꼽으면 다른 기계나 전뇌로 또 연결되고요. 업로드 다운로드도 되고 심지어 해킹까지 당합니다. 유럽엔 유로컴퓨터 계획을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인간의 대뇌 피질, 그러니까 뇌의 겉껍질 세포 중에서 아주 일부만 소프트웨어로 만들자는 계획이거든요. 사람의 뇌는 아직 컴퓨터로 100% 흉내내기는 너무 힘든 넘사벽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여행할 때 아직 사람 뇌의 5%밖에 모른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뇌와 컴퓨터, 다른 말로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은 서로 닮아가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뇌에 해마란 부위가 있거든요. 해마, 바다에 사는 말. 혹시 수족관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신기한 동물하고 비슷하게 구부러진 U자처럼 생긴 곳이 뇌 속에 있어요. 이름도 똑같이 히포캠퍼스라고 부르는데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학교 같은 곳이에요. 눈, 코, 입, 귀, 피부에서 바깥 세상의 정보가 우리에게 뇌로 들어오잖아요. 시각 정보, 후각 정보, 미각 정보, 청각 정보, 촉각 정보라고 하죠. 이게 다 해마로 모입니다. 그러면 오래 보관할 필요가 있는 정보만 대뇌 피질의 저장 창고로 보내고 나머지는 지워버려요. 어려운 말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고정한다.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해마를 다치면 1시간 전이나 하루 일 전에도 기억을 못하게 돼요. 물고기처럼 짧은 기억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버거 교수라는 분이 해마의 중간 부분에 병이 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해마의 앞쪽과 뒤쪽을 연결하는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해마 칩이라고 하는데요. 해마 앞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이 컴퓨터 칩으로 분석을 해서 해마 뒤쪽으로 패스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의 장기 기억이 조금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뇌의 기능 일부를 컴퓨터로 대체한 것이죠. 이렇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능력을 높이는 것을 증강인간이라고 부르는데, 증강, 오그멘테이션, 보강한다는 뜻입니다. 공각기동대의 전뇌처럼 뇌를 100% 보강하는 기술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싼 기억력 보강 칩을 뇌에 이식한 부잣집 학생들만 전교 1등을 모두 하게 될까 봐 저는 조금 무섭네요. 그래서 뇌윤리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